네, 안녕하세요. 까까머리입니다. 자, 오늘 할 컨텐츠는요, 바로 까까머리의 지식인 코너를 해볼 건데요. 지금까지 구독자분들이나 이제 시청자분들이 저한테 질문을 주시고 제가 답변한 그 컨텐츠의 이름을 이제 까까머리의 지식인으로 완전히 픽스를 하고 앞으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일단 오늘도 어김없이 제 구독자님 중에서 한 분께서 저에게 이메일로 장문의 편지를 하나 보내주셨는데 일단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안녕하세요. 구독자입니다. 궁금한 점들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까까머리님. 우연히 유튜브를 통해 접했고 너무나 유익한 내용들이 많은 도움을 얻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PC 온라인 FPS 게임을 만들어서 스팀에 판매하는 게 현재 목표입니다. 아주 저사양과 저자본으로 퀄리티는 낮지만 재밌는 게임을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쉽게 말하면 배틀그라운드 같이 유저들끼리 싸우는 FPS 게임인데 그래픽은 허접한 버전이고 1대1이나 5대5 같은 방식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혼자서 프로그래밍이나 그래픽 작업을 할 줄 모르기 때문에 회사를 차려서 프로그래밍 및 디자인 등 약 1명에서 5명 정도의 직원을 고용한 뒤 1년 정도 제작 기간을 두고 제작해보고 싶습니다. 제작비는 5천만원에서 1억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서 스팀에서 10만 개 이상 팔리는 게 목표입니다. 가능할까요? 일단 꿈이 아주 크시죠? 자, 계속 읽어보면 캐릭터나 배경은 최대한 심플하게 해서 제작비를 아끼고 예를 들어 캐릭터 2명의 작은 맵, 모델링 같은 것도 굉장히 퀄리티를 낮춰서 할 생각입니다. 참고로 제가 생각하는 그래픽 수준은 이게 링크를 하나 보내주셨는데 요거는 이 사연을 다 읽고 잠깐 보도록 하죠. 어떤 게임을 보고 생각을 하셨고 그 다음 차차 업데이트로 캐릭터나 맵을 늘려나가는 방식으로 할 생각입니다. 그래픽과 게임 내용은 단순하지만 그 안에서 최대한 재미를 만들어 보는 게 목표입니다. 지금 현재 대략적인 게임 방식이나 어떻게 만들 것인지는 머릿속으로 그려지는데요. 그걸 어떻게 프로그래밍해서 실제 게임으로 만들어낼 것인가가 문제입니다. 그런데 저는 게임 회사에 다녀본 적이 없기 때문에 직원은 어떻게 뽑아야 하는지, 예를 들어 기획 1명, 프로그래밍 1명, 디자인 1명 이렇게 시작해야 되는지 아니면 외주로 써도 되는지 등 또 업무 과정은 어떻게 되는지 프로그래밍 하는데 시간이 어느 정도에 걸리고 기획 작업과 디자인 작업 등 동시에 제작 들어가는 것인지 등등 게임 회사 직원들은 보통 어떤 식으로 일을 하는지 스팀에는 어떻게 입점을 하는지 등등 아는 정보가 없다 보니 막막한 상황입니다. 예를 들면 제가 프로그래밍 직원을 뽑고 디자인은 외주를 맡긴 다음 프로그래밍 직원과 함께 2명이서 개발과 서버, 스팀 입점까지 전부 다 할 수 있을까요? 온라인 게임 서버를 만들고 각각 외국어를 설정해야 하는 것들도 그렇고 세부적인 내용과 방법들을 제가 모르다 보니 그걸 직원한테 다 맡기기엔 그렇고 저도 알아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게임 쪽 일에 빠삭히 알고 있다면 지금이라도 회사를 차려서 시작할 수도 있지만 아는 게 없다 보니 걱정이 됩니다. 만약 이런 부분들을 프로그래밍 개발자가 다 케어할 수 있는 직원이 있다면 좋겠지만 그런 것도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어렵겠죠? 그래서 혹시 이런 부분들에 대해 노하우와 지식을 자세하게 알려주실 수 있는지 궁금하여 연락을 드렸습니다. 만약 제가 궁금한 부분을 한 번에 말씀해 주시기 어렵다면 저에게 코칭을 해주시면 그에 따른 비용을 지급할 생각도 있습니다. 제가 알아야 할 게 너무 많아 보이는데 단시간에 다 섭렵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다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저에게 메일을 보내주셨어요. 제가 일단 이 메일을 보고 처음 든 생각은 일단 이분은 그래도 좀 구체적인 목표가 있으시고 어느 정도 아무리 이제 게임이나 이런 쪽에 자기가 아는 게 없어도 그래도 조금 앞으로 가야 할 길에 대해서 어느 정도 그림은 이제 그려두고 계신다라는 느낌을 받았는데 하지만 아직 현실적인 부분에서는 제가 뼈 때리는 소리를 좀 많이 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보여요. 자, 일단 이분이 원하시는 그래픽 수준, 요 링크에 있는 영상을 한번 보고
어느 정도의 퀄리티를 요구하셨는지 한번 잠깐 보도록 할게요. 따지면 이 그래픽 3D 그래픽 게임, 그 3D 게임 치고는 되게 옛날 게임 느낌이 들죠. 그러니까 하프라이프 1 엔진 같은 느낌이에요. 박시원님 어서오세요. 감사합니다. 일단 수준, 이 그래픽 수준은 굉장히 이제 낮춘 느낌이고, 와우 초기 버전 느낌이 좀 들죠? 자, 일단 이 정도의 그래픽을 만들어서 감사합니다. 이 정도의 이제 그래픽 수준으로 이제 FPS 게임을 이제 만들고 싶어 하시는 것 같은데, 자, 일단 제가 이 보내주신 그 메일을 보고 제가 이제 어느 정도 그 질문에 대해서 정리를 잠깐 해봤어요. 자, 일단 첫 번째 이제 질문을 요약해 보면 저사양 그리고 저자본 그리고 낮은 퀄리티의 FPS를 이제 만들고 싶어 하시고 멀티플레이가 이제 가능했으면 좋겠다. 그 말은즉 서버가 필요하다는 뜻이죠. 그리고 이제 질문을 주신 구독자님께서 프로그래밍과 그래픽 작업은 불가능하시다. 따지면 일단 전문적인 교육을 이제 받으셔야 될 것 같은 느낌이 강하고, 그래서 이제 본인이 내가 능력이 없으니까 회사를 차려서 직원들을 뽑아서 게임을 만들고 싶으시다라고 이제 좀 보면 될 것 같고, 직원은 1명에서 5명, 그리고 제작 기간 1년, 제작비는 최대 1억, 최소 5천만 원 정도 요 사이에서 이제 해결해야 되고, 스팀에서 10만 개 이상 팔리는 게 목표라고 하셨고, 이게 가능한가? 일단 이게 첫 번째 질문이었어요. 그리고 이분이 이제 그 구독자님께서 생각하신 거는 캐릭터나 배경을 최대한 심플하게 해서 제작비를 아낀다. 3D 모델링도 뭐 퀄리티를 낮출 예정이고, 얼리 액세스라고 하나요? 하여튼 그런 식으로 해서 미리 게임을 좀 출시하고 나중에 캐릭터나 맵을 추가하고 뭐 이런 식으로 개발 진행도를 계획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래픽과 게임 내용은 단순하지만 그 안에서 최대한 재미를 만드는 게 목표. 이게 이제 가장 어려운 부분인 것 같은데, 일단 첫 번째 질문이 이렇고요. 두 번째 질문은 게임 회사를 차릴 때 직원을 어떻게 뽑아야 하는가, 뭐 이제 게임 회사 인원 배치에 대해서 물어보셨고, 또 외주를 주기도 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질문 하나 주셨는데, 일단 뭐 제가 디자인 쪽만 잠깐 뭐 보면은 3D 아트나 뭐 그래픽 같은 경우는 이제 구매를 할 수 있는 곳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거는 직접 뭐 안 하셔도 될 것 같긴 해요. 이거는 이따가 이제 이 질문들 다 읽고 이제 제가 답변을 하는 그때 더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세 번째 질문이 이제 업무 과정은 어떻게 되는가? 개발 기간이라든지 뭐 기획 작업과 디자인 작업이 동시에 들어가는지 등 뭐 이런 걸 궁금해하시고, 그리고 게임 회사 직원들은 실제로 어떤 식으로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도 궁금해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스팀에 어떻게 입점하는가, 이 부분은 제가 먼저 조금 알아봤는데, 일단 스팀 다이렉트라는 이제 개발자 센터 같은 느낌이죠. 거기에 이제 계정 등록하시고 뭐 회사 정보라든지 뭐 이런 거 다 등록하신 다음에 이제 게임당 100불의 수수료를 지불하면 이제 게임을 이제 스팀에 등록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 부분은 이제 그 질문 주신 구독자님께서 요 스팀 게임의 정책을 꼭 무조건 정독을 하시고 등록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라, 제가 이렇게 그 스팀 그 파트너 센터죠. 요 링크를 이제 그대로 가져왔는데, 여기 들어가시면 이제 등록부터 어떻게 진행을 하고 게임 그 등록 절차 출시까지 이게 다 한글로 문서화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이 링크 들어가셔서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그래도 조금 잘 모르겠다 싶으면 뭐 구글링을 하시든지 아니면 뭐 네이버 검색을 하셔서 이미 등록하신 뭐 개발자분들, 뭐 다른 회사 선배분들, 이미 출시를 하고 등록을 한 선배님들, 뭐 그런 분들의 후기 같은 걸 읽어보면서 간단하게 해결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온라인 게임 서버, 외국어 설정 등 이거는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 크게 나누면 이렇게 6가지 정도 질문이 이제 나오는데, 제가 타블렛을 또 꺼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 그거였죠. 자, 이런 게임을 만들고 싶으신데
본인께서는 개발과 이제 디자인 작업이 불가능하시고, 그래서 스타트업 창업을 희망하신다. 자, 일단 여기서 1명에서 5명 정도 직원을 뽑고, 후원, 아이고, 3만원 후원 감사합니다. 이렇게 바로 안 해주셔도 되는데, 아유,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또 이러면 일할 맛이 나죠. 자, 다시 이어서 설명을 드리면, 제작기간 1년 보시고, 제작기간 1년. 이거는 이제 구독자님과 직접 조금,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답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제작비, 5천만원에서 5천만에서 1억 정도 보시고, 자, 이건데, 일단 이것에 대한 부분은, 게임을 뭐 정말 재밌게 만들고 잘 만들면, 뭐 10만 개든 100만 개든 파는 거는 당연히 가능한 거고,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 이게 이 부분이 가장 문제예요, 제가 볼 땐. 일단 이 구독자님께서 생각을 하시는 게, 제가 볼 때는 구독자님이 지금 당장 회사를 차리신다고 가정을 해보면, 일단 본인께서 할 수 있는 포지션이 뭐 마케팅 정도는 가능하겠죠. 이 정도는 쪽전문성이 그렇게 뭐 필요하다거나 그런 건 아니니까. 그리고 그냥 뭐 회사 사장이니까 뭐 인사 쪽 일은 뭐 할 수 있으시고, 그다음에 기획, 크게 보면은 지금 당장 이 구독자분이 가능하신 파트가 요 파트예요. 자, 그러면 이제 실질적으로 직원을 뽑아야 되니까 구독자님이 이제 못하는 파트의 직원을 뽑아야 되죠. 자, 그럼 어떤 파트가 필요하냐? 일단 개발. 자, 개발인데, 개발 중에서도 이 서버가 필요하기 때문에 일단 클라이언트 개발자랑 서버 개발자 각각 한 명씩 필요하죠. 아니면 둘 다 가능한 사람을 뽑아야 되는데, 일단 클라 한 명, 그리고 서버 한 명씩 뽑든지, 아니면 동시에 이 가능한 사람. 자, 근데 기본적으로 클라이언트랑 서버랑 둘 다 가능하다라고 보면 몸값이 올라가겠죠. 몸값이 올라갑니다. 각각 뽑아도 뭐 신입만 뽑는다 쳐도 이미 거의 연봉 5천 정도는 일단 기본적으로 깔고 가는 건데, 그럴 바에는 이 둘 다 가능한 사람 뭐 한 4천 정도, 3, 4천 뭐 이 정도 한 명을 뽑는 것도 딱 괜찮고요. 그리고 그래픽, 뭐 아트죠. 근데 지금 구독자분이 계획하신 게 FPS란 말이에요. 이게 2D인지 3D인지 잘은 모르겠으나, 제가 그 구독자님이 보내주신 링크를 보면 일단 3D 게임이었어요. 그러면 3D 아트가 가능한 사람을 뽑던지, 아니면 그 3D 아트를 파는 판매 사이트가 되게 많아요. 그리고 어떤 엔진을 이용해서, 게임 엔진을 이용해서 개발하실지 모르겠지만, 뭐 지금 생각하시는 게임 엔진이 언리얼 엔진, 언리얼 4나 뭐 유니티 정도가 이제 되겠죠. 유니티 3D.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로 이제 개발을 하실 것 같은데,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러면은 이 안에서 이제 제공하는 스토어들이 있단 말이에요. 스토어들. 이 스토어는 이제 이런 3D 이 리소스를 파는 스토어들이 존재합니다. 그럼 거기서 마음에 드는 아트를 이제 구입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 진짜 내가 원하는 퀄리티나 내가 원하는 이미지를 원하시면 구직을 해야죠. 아예 그래픽 전용 그 디자이너 분을 한 명 고용을 하셔야 되는데, 자, 그러면 일단 최소 2명이 필요해요. 지금 당장 회사를 이제 꾸린다고 하시면, 이제 스타트업 직원 쪽으로, 인원 쪽으로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자, 일단 구독자님 한 분이 계시고, 그 다음에 개발 인력 분은 서버 각각 한 명, 또는 이제 합해서 한 명 플러스 디자인, 구매로 대체 가능하고, 아니면 디자인도 한 명 뽑아야겠죠. 총 3명으로 일단 시작은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제작 기간을 1년이나 잡으신 이유가, 제가 왜 1년이나 잡으셨는지 이제 잘 모르겠지만, 저사양이죠. 일단 저사양은
낮은 퀄리티를 의미하죠. 근데 높은 고사양도 아닌데 굳이 낮은 퀄리티로 개발하시는데 1년씩이나 시간이 걸리는 이유가 뭐 기획에서 시간을 많이 잡아먹는 건지, 아니면 뭐 개발 그 생각하시는 그 게임에 대한 그 세계관이 너무 커서 엄청 플레이 타임이 긴 게임을 만들려고 하시는 건지, 그것까진 제가 잘 모르겠는데, 만약에 지금 되게 간단한 게임을 만드시려고 하는 건데 제작 기간을 1년을 잡으셨다는 거는, 이거는 굉장히 비효율적인 거죠. 그리고 제작비를 일단 5천에서 1억을 잡으셨는데, 일단 이 두 사람들을 연봉만 따질게요. 만약에 클라 1명, 서버 1명으로 갔을 경우에 뭐 신입 고용한다고 치고 뭐 2,500, 뭐 2,500, 일단 이 둘만 5천이에요. 그리고 디자이너, 이 사람도 그냥 뭐 2,500 잡을게요. 그러면 일단 합해서 7,500이죠. 그리고 이거는 이제 총 3명을 고용했을 때고, 만약에 클라이언트랑 서버랑 이제 동시에 가능한 사람, 못해도 3,000, 뭐 500에서 4,000 정도 연봉 잡고, 그리고 2,500 더하면 뭐 최소 뭐 6,000에서 뭐 6,500까지 나오겠죠. 자, 인건비만 일단 이렇게 듭니다. 1년에요, 1년에. 자, 그리고 개발하실 거면 또 사무실 필요하죠. 사무실 보증금 1,000에 100짜리 들어가면 일단 또 여기에 이제 플러스 1,200, 1년이니까 1,200, 월세 1,200에 보증금 1,000 하면은 2,200이죠. 2,200이 플러스 됩니다. 여기에 각각. 그리고 뭐 기타 잡비들 뭐 또 들어갈 거 분명히 생기니까, 보통 제가 스타트업 개발 관련해서 중소기업일 경우에는 인건비 곱하기 약 뭐 1점 몇 정도를 하는데, 일단 1억 이상이 들어가요. 인건비랑 뭐 기타 잡비 사무실까지 다 해서. 근데 중요한 건 구인구직을 할 때 그 사람들이 이 회사가 아무것도 준비가 안 돼 있고 아무것도 뭐 돼 있는 게 없는 회사인데, 우리 회사는 1년만 보고 갑니다 라고 하면 당연히 안 오겠죠. 그러니까 지금 제작비를 너무 뭐랄까요, 회사 차리기에는 가능하긴 한데 되게 빠듯하다고 해야 될까요? 왜냐면 미리 조금 게임이 만들어져 있는 상황이면 이 정도 자본이면 충분해요. 왜냐, 수익을 어느 정도 이제 낼 수 있는 준비가 다 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제 새로 회사를 차리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시냐면, 일단은 그렇죠, 개인 사업자로 시작을 하죠. 법인도 안 갑니다. 이걸로 시작을 해서 1년에서 3년 정도 계속 이제 개발을 하는 거죠. 직원들 뭐 한두 명 뽑아서 계속 직원을 뽑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본인이 직접 개발을 해서 미리 뭐 게임에 대한 게임을 미리 만들어 놔요. 그래서 뭐 게임이 한 10개에서 뭐 20개 정도 쌓였다. 여기서 이제 수익들이 나기 시작한다. 그러면 이제 법인으로 갈 준비가 된 거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런 자금을 투입을 하고 뭐 사무실도 차리고 직원도 더 뽑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회사를 차리는 경우가 이제 많은데, 지금 구독자님께서는 이 과정이 없이 이제 바로 이걸로 이제 가시려는 거니까 아마도 일하려는 사람도 많이 없을 거예요. 왜냐, 회사에 정말 아무것도 없이 정말 생 스타트업인데 사장님은 의욕이 이제 가득하시고, 근데 어떤 거를 만드시려는지 감이 안 와요. 저자본에 저사양에 그러니까 낮은 퀄리티의 FPS인데 멀티가 되는 게임이고, 제일 모호한 말이 바로 그래픽과 게임 내용은 단순하지만 그 안에서 최대한의 재미를 만드는 게 목표. 그래픽과 게임 내용이 단순한데 그 안에서 최대한의 재미를 뽑아낼 수 있는지 없는지 여부는 사실 제가 이제 뼈 때리는 소리를 한번 해드린다면, 본인만 재미있는 거일 수도 있어요. 이게 남들한테 재미있는 것인지, 정말 이 아이디어로 내가 회사를 1억을 투자해도 될 만큼의 아이디어인지 검증하는 과정이 저는 필요할 것 같아요. 뭐 물론 뭐 사업을 하시고 돈 쓰시고 이런 거는 이제 구독자님의 마음이시지만, 그래도 기왕 하실 거라면 좀 더 준비를 많이 해놓으시고 이 아이디어에 대한 검증을 여러 군데에서 이제 받은 다음에 확신을 얻었을 때, 그때 자금이 들어가고 뭐 인원도 뽑고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지금 아까 그 링크에 있는 그래픽만 봐도 우리가 볼 때 이제 굉장히 일단 후지잖아요. 그러니까 요즘 추세는 뭐 고퀄리티의 게임들을 더 만들고 싶어내고 컴퓨터나 뭐 우리가 쓰는 하드웨어들의 사양도 굉장히 좋아졌기 때문에 굳이 퀄리티를 낮추어서 게임을 내야 되나? 라는 생각이 저는 처음에 들었거든요. 근데 물론 오히려 역으로 접근해서 지금 다 모든 게임들이 고사양이고 고퀄리티를 추구하기 때문에 우리는 오히려 뭐 병맛으로 갈 수도 있고 오히려 더 반대되는 뭐 매니아적인 요소들을 조금 삽입을 해서 특별한 시장을 조금 더 노려보겠다 이런 생각이시면은 뭐 그런 거는 괜찮죠. 근데 다만 걱정되는 건 단순한 게임 내용과 그 낮은 퀄리티의 그래픽에서 최대한의 재미가 나와도 그 최대한이 기준이 이제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이제 뭐 1부터 100까지의 이제 재미가 있다고 하면 이제 구독자님이 생각하시는 이제 머릿속에 그려져 있는 그 게임의 재미는 이제 100인데 다른 사람이 볼 때는 10이나 10 미만일 수도 있고 뭐 50 미만일 수도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조금 위험한 것 같아요. 지금 당장 회사를 이제 차리시거나 이러시기에는. 그리고 사장님 자체가 이쪽 사람이 아니다라고 이제 직원들이 이제 그걸 알고 있으면 좀 아무래도 의사소통하는 데 있어서 좀 문제가 생기겠죠. 저도 이제 경험담을 좀 얘기해 드리면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다녔던 회사, 그러니까 망한 회사예요. 망한 회사 사장님이 기획을 하셨다고 했는데 그래서 저는 당연히 게임이나 뭐 프로그램 기획인 줄 알고 아 그러시구나 하고 이제 면접 볼 때도 되게 괜찮은 사람 대단한 사람인가 보다 사업을 잘하는 사람인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직을 했는데 이제 이직하고 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공연 기획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무슨 되도 안 되는 소린가. 우리는 어플을 만드는 회사인데 공연 기획하던 사람이 사장으로 와서 자기 아이디어를 막 얘기하고 이거에 대해서 내가 맞다 너네는 틀려 이렇게 얘기하면 그 말에 대해서 신뢰도라든지 뭐 신빙성 이런 게 좀 떨어지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구독자님이 회사 사장님이 되시려면 기본적으로 뭐 기획을 공부하시던지 아니면 뭐 개발 혹은 뭐 그래픽 디자인 뭐 이쪽에 한 분야 그 세 분야 중에 하나를 이제 좀 정해서 공부를 미리 좀 하시고 뭐 공부하시면서 뭔가 어떤 프로젝트에 참여도 해보고 그걸로 인해서 경험을 좀 갖추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회사를 차리시면 밑에 들어오는 직원도 이 사람은 그래도 이런 기획을 해봤구나. 그래서 자기가 이제 어느 정도 가능성을 이제 본 아이디어가 있어서 그거를 직접 기획하셔가지고 이렇게 앞으로 개발할 때 뭐 지시를 내리시면 이건 충분히 우리가 들어도 되는 지시다. 이렇게 납득이 가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조금 공부를 좀 많이 하셔야 될 것 같고 기획이랑 뭐 마케팅 이쪽은 이제 구독자님이 직접 하시는 걸로. 자 그러면 그래요. 일단 5천에서 1억 정도를 이제 보시는데 이거는 이 게임만 해당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할게요. 이 게임만 5천에서 1억 원. 5천은 지금 보면은 좀 어렵죠. 5천으로 하기에는 조금 많이 딸리죠. 일단 인원이 한 명, 두 명만 뽑아도 이 5천이 다 쓰여지기 때문에 그래서 사무실하고 뭐 기타 잡비 다 하면 거의 1억 정도 잡아야 되는데 일단 이 1년이 너무 걸려요. 너무 길어요. 1년이. 어떤 게임을 만드실지 모르겠지만 뭐 간단한 로우 퀄리티의 게임이라면 아무리 서버가 들어가도 최대 6개월 미만으로 보세요. 6개월 미만. 이거는 1년 이상 보통 그 스타트업에서도 제가 만들었던 게임도 저 혼자 개발하고 디자이너 한 명 이렇게 딱 둘이서 개발을 하는데 2달 거의 맥시멈이 2달이었어요. 2달. 1년은 거의 제가 이제 6개의 게임을 낼 수 있는 그 정도의 시간인데 너무 이제 길게 잡으신 것 같고 뭐 무조건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야근을 시키든 야근을 해서 매일 하든 어떻게 하든 무조건 6개월 미만으로 잡으세요. 6개월도 저는 되게 많이 드린 거예요. 저는 3개월에서 이제 6개월 정도로 보는데 일단 이 게임 엔진이 언리얼 엔진이라는 걸로 아마도 개발을 하실 것 같아요. 언리얼. 일단 잠깐 그 게임 개발 쪽으로 잠깐만 얘기를 드리면
언리얼 그 검색을 해보시면 FPS 이제 PC 게임을 만들 때 많이 쓰는 게임 엔진이 언리얼 엔진하고 이제 유니티 3D가 있어요. 네, 각각의 이제 장단점이 다 있는데 이거는 이제 PC 게임에 특화된 엔진이라고 보시면 되고 유니티 3D는 이제 모바일 게임에 이제 특화된 엔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엔진들이 예전에는 진짜 PC만 특화하고 모바일만 특화하고 뭐 이런 식으로 갔었는데 요즘은 이제 둘 다 양쪽 다 호환되게 많이 이제 업그레이드 되고 업데이트가 된 엔진들이에요. 그래서 아마도 이제 초기에 드는 돈을 보시고 엔진을 선택하실 가능성이 좀 클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개발자를 뽑을 때도 클라이언트 개발자는 언리얼로 FPS 게임이 가능한 사람을 이제 뽑으셔야 되겠고, 아니 혹은 뭐 유니티 3D로 모바일이 아니고 PC에서 이제 FPS 게임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을 이제 뽑으셔야겠죠. 자, 이거는 클라이언트 단위에요. 클라이언트. PC에서 구동되는 게임만 만드는 사람을 이제 얘기 드린 거고, 이제 서버로 가면 이 서버 같은 경우는 구독자님이 어떤 기능을 넣으실지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제가 대강 예측을 해서 말을 한다면 아마도 FPS니까 뭐 유저 정보 이제 회원가입 뭐부터 시작해서 뭐 기타 뭐 유저 뭐 정보 수정 뭐 이런 것들 다 있겠죠. 이런 정보들을 이제 실시간으로 뭐 로그인도 하고 이런 기능, 그리고 뭐 방을 만들어야겠죠. 멀티플레이라고 하셨으니까 어떤 방을 만들고 그 안에 유저들이 접속할 수 있게끔 뭐 방 생성 뭐 이런 것들이 가능한 이제 서버를 만드셔야 되는데, 서버를 만든다고 하는 거는 돈이 든다는 거예요. 왜 돈이 드냐? 서버를 유지하려면 기본적으로 돈을 내요. 근데 그 돈을 어디에 내느냐? 스타트업 같은 경우는 많이 쓰는 게 이제 AWS라는 아마존 웹 서비스예요. 아마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아마존 클라우드 이건데, AWS로 이제 서버 프로그래밍이 가능한 이제 인원을 한 명 뽑으셔야겠죠. 인원이 이제 이 클라이언트 개발자랑 서버 개발자랑 이제 서로 얘기하면서 게임을 이제 개발하는 그런 식으로 이제 접근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서버 프로그래밍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직접 해본 경험이 거의 없어요. 저는 이미 구축된 서버를 수정하는 정도는 해봤는데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서버를 다 뭐 해본 적은 없기 때문에 서버 쪽에 관해서는 제가 뭐 엄청 크게 도움은 못 드릴 것 같아요. 근데 한 가지 저도 아는 사실은 감당할 수 있는 트래픽, 예를 들면 사람이 많아질수록, 그러니까 접속하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서버가 감당해야 되는 트래픽도 이제 같이 증가를 하거든요. 그러면 그 뜻은 서버에 들어가는 돈도 같이 증가한다는 거예요. 이 서버가 어떤 식으로 돈을 이제 부과하냐면 두 가지 방식이에요. 두 가지. 첫 번째는 기본적으로 서버한테 용량을 줘요. 뭐 우리가 너네한테 뭐 1기가라는 용량을 줄 테니까 그 안에서 니들이 알아서 써. 이렇게 해서 이제 1기가만큼 돈을 내는 거. 이런 경우가 있고, 두 번째는 이제 트래픽으로 가면 너네 이제 사람들이 접속을 할 때마다 이제 트래픽이라는 게 생기거든요. 그게 이제 뭐냐면 접속률 뭐 이제 쉽게 말하면 그런 거예요. 근데 사람이 적으면 트래픽이 이제 적기 때문에 뭐 아침 점심에는 트래픽이 뭐 그래프를 잠깐 그리면 트래픽이 뭐 이렇게 낮다가 갑자기 밤 10시에 쭉 올라가는, 그러면은 여기 최고치에 도달했을 때만큼 쓴 트래픽에 돈을 부과해요. 근데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점점 이렇게 증가를 하겠죠. 그럼 점점 더 큰 돈을 내야 되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구독자님이 내가 만든 게임에 적합한 방식으로 돈을 설정을 하시면 되고, 그리고 아마존이 좋은 이유가 서버를 자기가 알아서 이렇게 조절을 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뭐 사람이 별로 없을 때는 서버를 이제 뭐 작은 서버 하나만 이렇게 붙여주고, 사람이 많아지면 뭐 작은 서버를 알아서 여러 개를 이렇게 늘린다든지 아니면 큰 서버 하나로 이제 바뀐다든지 이런 식으로 조정을 막 해줘요. 그래서 굳이 내가 뭐 설정을 일일이 막 뭐 그때그때마다 해줄 필요가 없다는 거. 그래서 이 AWS를 많이 쓰거든요. 근데 이거는
어쨌든 서버 이제 프로그래머가 알고 해야 될 일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구독자님도 이런 거에 대한 어느 정도 기본 지식은 알고 계셔야 되니까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 그러면은 제작비 관련해서도 인력 1명에서 5명을 이제 생각을 하셨는데, 5명을 쓰려면 못해도 한 달에 그러니까 그 매출이라고 하죠. 매출이 거의 한 2천 정도는 나야 돼요, 진짜. 1,500에서 2천 정도는 나야 그래도 5명 이상 이제 꾸려갈 수 있는 최소한의 이제 비용이 되는 건데, 지금 당장 수익이 1도 없는데 5명까지는 완전 무리고, 2명도 이제 딱 1년 고용할 수 있는 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제작비 관련해서는 그 구독자님이 조금 더 많이 고려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회사를 차린다는 거는 뭐 3개월 하려고 회사를 차리는 사람은 없잖아요. 뭐 몇 년, 꽤 꾸준히 더 키워가려고 하는데, 뭐 우리 자본금이 이것밖에 없으니까 만약에 이거 망하면 우리 끝이야, 이렇게 접근하면 절대 직원들이 일을 안 하겠죠. 그래서 보통 거의 대출을 이제 많이 받으시거든요. 사업자 대출도 받으시고, 뭐 이제 수익이 나기 시작하면 뭐 서울 보증기금이나 뭐 신용 보증기금 이런 데서 우리가 이제 회사 쪽에서 먼저 연락을 해서 우리 사업 자금 좀 빌려주세요, 이런 식으로 이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대출은 모두 빚이기 때문에 이거는 구독자님이 알아보셔야 되는 부분이고, 또 실제로 많이 필요해질 수도 있는 부분이라 어느 정도 그쪽도 이제 같이 공부를 하셔야 된다, 뭐 한 언급을 이제 드리는 거고. 자, 그럼 첫 번째 질문은 어느 정도 답변이 된 것 같죠? 제일 걱정되는 그 그래픽과 게임 내용은 단순하지만 그 안에서 최대한의 재미, 이 최대한의 재미를 어떻게 뽑으실지, 이게 가장 관건이에요. 근데 이거 잘 뽑으면 대박 날 수도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래서 스팀에서 10만 개 이상 팔리는 거는 그 최대한의 재미가 어떻게 나오느냐, 그거에 따라 달린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구독자님이 지금 진행하시려는 이 일의 모든 책임은 이 최대한의 재미에 달렸다고 보시면 돼요. 자, 일단 첫 번째 질문은 이 정도로 답변을 드리고, 두 번째 질문, 게임 회사를 차릴 때 직원을 어떻게 뽑아야 하는가? 기획일, 개발일, 디자인일 혹은 외주? 뭐 이런 거였는데, 이거는 간단하게 이제 답변을 하고 넘어가죠. 거의 다 이제 첫 번째 질문에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케팅은 다 같이 합니다. 구독자님과 직원들. 마케팅은 소규모 회사에서는 뭐 누구 한 명 딱 따로 뽑는 게 아니고 그냥 다 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뭔가 직원을 따로 뽑는 개념이 아닌 다 같이 이제 하는 개념으로 접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게임 회사 차릴 때 직원을 어떻게 뽑아야 되는지 대충 이제 말씀을 드렸고, 세 번째 질문으로 그럼 바로 넘어갈게요. 업무 과정은 어떻게 되는가? 개발 기간, 기획 작업, 디자인 작업은 동시에 들어가는지 등을 이제 궁금해 하셨는데, 일단 제일 처음 하는 건 기획이겠죠. 이제 기획 작업을 합니다. 이 기획 단계에서는 이미 구독자님이 이제 기획을 머릿속에서 어느 정도 하신 거를 문서화하세요. 문서화. 이 문서화라는 거는 뭐 화면도 있을 거고, 화면 배치라든지 게임의 세계관, 그리고 게임 방식, 그리고 수익 구조, 그리고 난이도 뭐 등등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리고 요런 것들이 이제 어떤 것들이 있다, 다 엑셀이나 혹은 뭐 문서, 워드가 있죠. 이걸로 다 정리를 해 놓으시고, 이게 정리가 되면 이제 아이디어 회의를 한번 해야죠. 이거는 이제 구독자님의 머릿속에 있는 거를 단순히 문서화 시킨 거고, 이 정리가 다 되면 이 직원들을 이제 뽑으셨다고 가정할게요. 일단 직원을 뽑으셨다고 가정하고, 그 직원들과 이제 하나하나씩 얘기를 해보는 거예요. 이 게임의 세계관 같은 경우는 얘기할 필요는 없고, 이제 화면 배치라든지 게임 방식, 난이도, 수익 구조, 이런 것들은 다 얘기하세요. 얘기를 하면서 정리를 한 번 더 하는 거예요. 더 아이디어를 다듬는 거죠. 더 좋은 아이디어를 가진 사람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한 번씩 다 이제 언급을 하면서 이번 내가 만든
우리가 만들 게임은 뭐 이런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데 하면 처음 배치는 어떻게 할까? 뭐 캐릭터는 어떤 애들을 만들까? 남자를 만들까? 여자를 만들까? 둘 다 만들까? 뭐 이런 식으로 다 얘기를 하면서 그 과정을 한번 거쳐야 됩니다. 그게 이제 기획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제 어느 정도 기획이 다 정해졌다라고 하면 개발 단계로 들어가야겠죠? 자, 이게 1번, 2번. 이제 개발 단계 갑니다. 개발 단계에 들어서면 이제 이 기획에서 문서화 해놓은 거를 토대로 개발을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자, 처음에 뭐 화면 배치, 화면 뭐 UI 이렇게 나오겠죠? 뭐 이제 캐릭터가 뭐 이렇게 있고, 뭐 여기에는 뭐 라이프 숫자, 그리고 여기에는 총알 개수 뭐 이런 거, 실제 내가 가진 총 뭐 이렇게 있겠죠? 그리고 뭐 몬스터들 이렇게 막 이렇게 뭐 이렇게 있고, 배치가 뭐 막 이렇게 집도 있고, 뭐 건물도 막 이렇게 있을 거고, 이런 것들이 이제 개발을 하면서 중요한 거는 매주 뭐 월요일이든 금요일이든 날짜를 정해서 일주일에 한 번 이제 경과 보고를 받으세요. 경과 보고를 꼭 받아야 됩니다. 왜냐면 이걸 안 하면 직원들이 어디까지 개발했는지 감이 도저히 안 와요. 제가 다녔던 회사는 매주 월요일 오전에 이제 그 전주에 자기가 어떤 일을 했는지 다 말을 하고, 이제 이번 주에는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다 이미 사장님이 어느 정도 일을 다 정해서 표를 만들어줬어요. 아예 회의할 때 이걸 항상 들고 갔는데, 제가 그때 8명이 있었어요, 회사에. 이제 이렇게 쭉 있고, 이제 이게 사장님, 이게 뭐 직원 1, 2, 3, 4, 5 뭐 이런 식으로 쭉 있고, 이제 이 위쪽은 지난주에 이제 해야 될 일 리스트가 있고, 이 아래쪽은 이제 이번 주에 해야 될 일의 리스트들이 쫙 있었어요. 모든 직원이 다 그걸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거를 적는 일은 사장님이 했습니다. 왜냐면 이제 사장 머릿속에는 최소한 내 직원들이 어떤 일을 지금 하고 있고 앞으로 어떤 일을 할지에 대한 대략적인 건 다 알고 있어야지 지시를 정확하게 내릴 수가 있잖아요. 근데 제가 다녔던 이 회사 사장님은 그걸 굉장히 잘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딴짓을 잘 못하게 됐죠. 뭐 어쨌든 이게 전주의 일, 이게 이번 주 할 일. 그래서 한 명씩 이제 돌아가면서 자기는 전주에 이 부분까지 했고 이 부분은 못했다. 그래서 저번 주에 해야 될 일을 이번 주로 이제 잠깐 내리고 동시에 같이 뭐 야근을 하든 뭐 어떻게 하든 이런 부분까지는 할 수 있을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 커뮤니케이션을 계속 가지면서 뭐 이 회의를 1시간 정도, 뭐 길게 해도 뭐 1시간 반 정도밖에 안 했는데, 이런 식으로 커뮤니케이션을 가지면서 어디까지 개발했고 지금 어디 들어가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개발자, 디자이너, 뭐 기획 뭐 이런 식으로 다 파트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서로 이제 다 그 공유가 되기 때문에 업무가 어디까지 진척이 됐는지 공유가 되기 때문에 서로 이제 맞춰줄 수도 있고, 만약에 누가 좀 더 느리면은 내가 조금 이 일은 좀 제껴두고 또 다른 일 먼저 처리하면서 시간을 좀 같이 맞출 수 있는 그런 일을 이제 회의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꼭 필요하고, 업무 과정 일단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면서 개발 기간은 일단 처음 개발 들어가기 전에 이 기획 단계에서 정해요. 뭐 예를 들어서 방치형 게임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뭐 최대 2달? 개발 기간은 따지면은 1달에서 1달 반. 아이고. 1달 반 정도를 잡고, 그럼 나머지 이제 2주 정도의 시간은 뭐 마케팅 준비, 그리고 테스트, 뭐 이런 식으로 기획 단계에서 이미 기획이 2달이 아니고 이제 총 2달인데, 이제 기획은 거의 뭐 일주일 정도? 길어야 일주일밖에 안 줘요. 왜냐면 기획을 2달이나 하는 회사는 글쎄요, 있을까요? 기획자나 2달이나 할 수 있는 거지, 일반 스타트업이나 뭐 이런 데서는 기획 뭐 일주, 개발 뭐 1달에서 1달 반, 뭐 2달 정도? 정말 작은 회사예요, 스타트업. 그리고 뭐 마케팅 준비, 마케팅이랑 뭐 이제 마지막 출시 전 작업이죠. 뭐 테스트, 최종 확인 다 해서 2주 정도. 그러니까 이거를 다 합하면 거의 뭐 2달에서 2달 반 정도 이제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뭐 이 정도인데 지금 구독자님께서 1년이나 잡았단 말이죠. 그러면 기획을 얼마나 오래 하시고 그 안에 또 개발 기간이 얼마나 들어갈지 저는 감이 안 잡혀서 그렇게 큰 게임은 제가 만들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막상 얘기하시는 걸 들어보면 큰 게임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이 기간에 대해서는 다시 설정하실 필요가 있으시다. 그리고 분명히 다시 설정하시게 될 것 같아요. 보면 아무리 큰 게임을 만들어도 두세 명이서 1년이나 걸릴 만한 게임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거는 진짜 정말 게임에 미쳐가지고 뭐 생계 다 집어치우고 만드는 한 아니면, 아니면 오히려 이제 본업이 따로 있고 뭐 밤에 한두 시간 정도씩밖에 개발을 못한다, 그랬을 때는 1년을 볼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고 회사를 다니는데 1년은 너무 길어요. 일단은요, 구독자님이 만드시려는 게임을 제가 잘 모르니까 그 정확한 일단 기획부터 그런 문서화를 좀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구독자님께서. 그래야 이제 진단을 내릴 때, 아니 이 환자의 상태가 어떤지 정확히 알아야 이제 진단을 딱 내릴 텐데, 지금 너무 뭐랄까요, 포괄적이에요. 그냥 정량화된 게 하나도 없고 구체적인 게 하나도 없어서 말을 해드리고 싶어도 이게 과연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 상황이라, 그거는 조금 저도 이제 어떻게 보면 도와드리고 싶은데 답답한 부분이죠. 하여튼 뭐 일단 기획부터 이제 문서화하는 그 연습을 하시고, 모르시면 공부를 하셔야죠. 그 부분은 개발보다는 기획이 이제 전문성으로 보면은 이제 공부하는 데는 더 시간이 적게 걸려요. 기획은 이제 한글만 알면 그래도 책 보고 충분히 이게 이런 거구나, 이런 식으로 하면 되는구나 따라할 수 있는데, 개발 같은 경우는 언어도 알아야 되고, 언어에 대해서 이제 그걸 어떻게 효율적으로 쓰는지도 공부를 해야 되고, 뭐 실제로 뭐 포트폴리오처럼 예제 같은 것도 막 만들어 보고 해야 이제 직접적으로 개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개발보다는 기획이 그래도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라면 더 쉽게 공부하시고 전문성을 확보하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그러면 일단은 이렇게 하고, 그리고 그거 말씀 안 드렸죠. 기획 작업과 디자인 작업이 동시에 들어가는지. 이거 같은 경우는 일단 기획 단계가 끝나면 개발 플러스 디자인이에요. 디자인은 개발 안에 속하는 거고, 이 개발이라는 거는 일단 더미 이미지로, 그러니까 임시 이미지로 개발자들이 보통 이제 작업을 해놓고, 디자이너가 진짜 이미지를 이제 만들면 그걸로 이제 대체하면서 보면서 직접 UI를 이제 보는 거죠. UI를 보면서 이게 제대로 된 이미지, 오케이, 이거는 통과하면 이제 이건 더 안 건드리는 거고, 이거 수정해야겠는데 하면 이제 또 수정을 하고, 이런 식으로 개발과 디자인은 개발과 디자인이 이제 동시에 들어가고, 디자인이 먼저 들어갈 수도 있어요, 개발보다. 그러니까 이 둘 중에 뭐가 먼저 들어가도 상관은 없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UI가 나온 상태라는 전제하에 둘 중에 뭐가 들어가도 상관없는 거고, UI가 안 나왔으면 일단 개발부터 들어가고 그 다음에 UI가 정해지면 디자인이 들어가는, 뭐 이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UI가 이제 뭐냐면 이런 버튼의 위치나 캐릭터의 위치, 이 캐릭터의 생김새, 뭐 이런 것들, 건물, 뭐 이런 것들 다 유저 인터페이스라고 하는 건데, 요소라고 보시면 돼요. 게임 안에 들어가 있는 요소들, 이런 것들이 다 정해지면 그때 이제 디자인 들어가고, 아니면 다 정해지지 않더라도 일부가 미리 정해진 게 있으면 그것부터 일단 디자인이 들어가고, 이제 그 UI가 정해지는 순서대로 디자인도 같이 이제 들어가겠죠. 뭐 이제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 개발 기간 요거는 이제 아까 전에 방금 말씀드렸듯이 측정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답이 없는 건데, 이건 답을 내라고 하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물론 측정은 할 수 없지만 우리가 대략적으로 그 게임을요, 그 뱀파이어 그 게임, 그래픽만, 그래픽 그 정도 그래픽이면 일단은 아이디어가 굉장히 좋아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그 그래픽을 제가 봤을 때는 요즘
시대의 그런 그래픽인 게임을 사람이 다운받으려면 정말 걔 병맛 아니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중독성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쉽지 않은 길인데, 뭐 분명히 구독자님이 재미가 있는 아이디어가 또 올랐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도전을 하시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혹시나 불안하시면 주변 사람들한테 일단 검증을 받아보세요. 그게 가장 확실한 겁니다. 이게 나만 재밌는 게임을 만드는 사람이 은근히 많거든요. 그리고 주변에 물어볼 사람이 없으면 재미가 없어도 재미가 있다고 그냥 가정해버리고 그냥 일단 만들어버려요. 그러면 일단 시간이고 돈이고 다 낭비되는 거라 최대한 준비를 많이 하세요. 그런 식으로. 자, 일단 그럼 세 번째 질문 답변 드렸죠. 업무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다 드렸고, 네 번째 질문, 게임 회사 직원들은 어떤 식으로 일을 하나요? 별거 없어요. 게임 회사 직원들도 뭐 사람이니까, 뭐 일단 개발자 같은 경우는 이제 만들어야 될 화면들이 막 여러 개가 있겠죠. 뭐 이게 처음 화면, 인트로 화면, 인트로, 그리고 이게 뭐 인게임, 뭐 이런 것들, 뭐 화면별로 쭉 있겠죠. 그러면 이제 이것들을 순서대로 이제 일단 UI를 구축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기능을 이제 개발을 하겠죠. 뭐 일단 이미지 배치부터 다 UI 배치부터 잡아놓고, 배치를 잡아놓고, 그 다음에 기능들, 실제로 이제 뭐 캐릭터가 이동한다거나 아니면 뭐 점수 계산 뭐 기능이라든지 아니면 충돌, 이제 FPS니까 총알이 사람한테 이제 박혔을 때 그 충돌 데미지 같은 거라든지 그 충돌 판정 같은 거라든지 그런 것을 이제 뭐 직접 개발을 할 수도 있고 이미 개발되어 있는 것을 갖다 써서 이제 나에게 맞게, 내가 만드는 게임에 맞게 수정하고 뭐 그런 것들을 하죠. 그리고 그것들이 이제 제대로 만들어졌는지 뭐 테스트하고, 이게 됐으면 이제 다음 작업으로 넘어가고, 뭐 이런 걸 이제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따지면 이렇게 반복을 하고, 뭐 디자이너 같은 경우는 이제 요구를 이제 받겠죠. 개발자 쪽이나 아니면 기획자가 이런 게임을 만들 거고, 이런 풍의, 뭐 예를 들면은 일본 풍의, 뭐 미국풍의 남자 캐릭터가 뭐 한 3개 정도 필요하다. 아니면 뭐 3D 남자, 3D 여자, 뭐 이런 식으로 뭐 몇 개 필요하고, 뭐 이 화면에서는 버튼, 뭐 OK 버튼, 뭐 캔슬 버튼, 그리고 뭐 기타 버튼들 되게 많죠. 뭐 이런 것들, 예를 들면은 뭐 확인 버튼만 해도 하고, 뭐 이거는 스코어, 여기 뭐 돈 표시, 내가 현재 가진 금액, 뭐 이렇게 이런 것들, 이런 UI들 뭐 필요하다. 개발자가 요구할 수도 있고 기획자가 요구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으면 일단 만들어주고, 이거 봤는데 이거 크기가 너무 좀 이상해, 좀 수정해줘. 그럼 그런 것도 수정해주고, 여기 이 디자인은 여기에 좀 안 맞는 것 같아. 그런 것들. 그래서 미리 회의를 되게 많이 해요. 개발자랑 디자이너, 기획자, 이 셋이서 회의를 진짜 무진장 많이 합니다. 일주일에 뭐 자주 할 때는 뭐 3-4번도 하고, 물론 길게 하진 않죠. 길게 하는 거는 그 주간 회의, 일주일에 제가 한 번 한다는 그 회의 때 자기가 얼만큼 일을 진행했고 앞으로 이런 게임을 이렇게 진행을 할 거다, 작업을 할 거다, 그때 조금 길게 하고, 뭐 잠깐씩 하는 거예요. 만나서 야 지금 이거 좀 잠깐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 그럼 디자이너 한 명 누구 들어오고 이거 기획한 사람 들어와. 이제 기획자는 보통 이제 개발자가 기획을 하거나 디자이너가 기획을 하면 겸직처럼 이제 되는 거기 때문에, 기획자가 있으면 뭐 같이 가고, 아니면 그냥 이 둘이서 주구장창 회의를 하는 거죠. 이 둘이서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커뮤니케이션을 가지면서 수정해야 될 거 수정하고, 시간이 얼마나 걸릴 것 같냐, 뭐 이런 얘기 많이 하면서, 나 지금 인게임 하면 지금 거의 다 끝났는데 너 캐릭터 얼마나 남았니? 이렇게 물어보고, 이거 좀 많이 오래 걸릴 것 같은데요 하면은, 그래 그럼 나는 이제 그 다음 거 먼저 UI 배치부터 잡고 있을게. 그럼 너는 이거 끝나면 바로바로 얘기해라. 그래서
이제 이거 같이 들어가면 되니까 뭐 이런 식으로 일을 해요. 그리고 이게 다 끝나면 이제 테스트를 하죠. 테스트는 이제 전 직원이 다 하는데 사실 전 직원이 한다고 해도 하는 놈만 해요. 딱 보면 테스트가 끝나면 이제 출시 준비를 하겠죠. 마케팅 자료 만들고 마케팅 자료 뭐 여러 개 만들어 놔서 이제 출시 버튼 딱 누르면 마케팅 자료도 같이 쫙 뿌리고 이런 식으로 이제 일을 합니다. 자, 게임 회사 직원들은 어떤 식으로 일을 하는가에 대한 답변도 이 정도면은 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다음 질문이 스팀에 어떻게 입점하는가 이건데, 이거는 제가 아까 그 네이버랑 구글링을 통해서 이제 어느 정도 알아봤는데, 보시면 제가 요 링크 있죠? 이거는 구독자님이 한번 이 문서를 보시고 직접 뭐 등록을 하시든 뭐 이렇게 회사 뭐 이렇게 그냥 우리가 같이 보죠. 그냥 이 사이트를 들어가서. 왜냐면 이 정도는 이제 직접 하실 줄 알아야 이제 나중에 문서화라는 개념이 이제 생기실 것 같아서. 자, 여기 보시면 스팀웍스라고 문서 및 도움말 한글화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조금 크게 해볼게요. 여기 보시면 옆에 등록 절차가 있죠. 시작하기부터 등록 절차 뭐 이런 것들 다 보고, 회사 유형, 규정 및 지침, 다음 단계, 앱 배급 수수료, 뭐 계정 관리하기 뭐 등등, 그리고 앱 관리, 자, 이런 게 있어요. 상점 현재 상태. 이제 쭉 내려가면 뭐 스팀에서 테스트하기, 뭐 검토 절차, 개발사, 가격 책정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사장님이라면 한 번씩 다 읽어보시고, 개발자도 이제 마찬가지예요. 개발자도 이런 건 다 읽어보고, 스팀에서는 이런 식으로 게임을 출시할 수가 있구나 알아보는 거예요. 이거를 모르면 실수해가지고 기껏 만든 게임 날려버릴 수도 있고, 제가 꼭 이걸 읽어보라고 한 이유가, 저는 이제 구글에다가만 출시를 해봤는데, 구글 같은 경우는 이제 출시 버튼을 딱 누르면 이제 자기들 정책에 위배되는 게 있는지 없는지 검사를 해서 한번 검수를 해요. 1차 검수를 하고 이게 다 통과가 되면 그 다음에 이제 출시가 되는, 라이브가 되는 형식인데, 출시하고 나서도 계속 그 정책에 관련해서 문제가 있으면 바로 뭐 앱 경고, 앱 정지, 계정 삭제 뭐 이런 식으로 바로 태클이 들어오는데, 스팀은 지금 어떻게 되는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제가 스팀에 출시를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문서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뭐 어떻게 되는지 다 상세하게 나와 있잖아요. 이런 한글화된 문서가 있다는 것만 해도 굉장히 감사한 일이에요. 개발자 입장에서, 사장님 입장에서. 왜냐면 진짜 뭐 애플이나 이런 데 보면은 거기는 물론 뭐 다 한글화 돼 있지만 한글화가 되어 있지 않은 문서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영어를 잘 못하는 뭐 일반적인 저 같은 사람은 굉장히 이제 이해하기 힘든, 물론 어떻게든 다 이해는 하지만 한글화 된 것보다는 더 이해하기 어렵다, 뭐 이런 얘기죠. 그래서 여기 있는 항목들 뭐 다 볼 필요는 없고, 시작하기부터 보면서 등록을 어떻게 하고, 앱 배급 수수료가 나오는구나, 뭐 스팀에서 결제는 어떻게 하는구나, 뭐 이런 것들 다 보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제품당 수수료 100불을 지불해야 합니다. 이제 게임당 100불인 거예요. 우리나라 돈으로 뭐 한 11만원 정도 하지 않을까? 11만원, 12만원? 비싼 편이긴 하죠, 근데. 그리고 이 수수료를 지불하고, 내가 책정한 가격으로 스팀에서 이제 게임 하나가 팔렸을 때, 스팀에서 얼마를 떼가는지 그런 수수료 같은 것도 다 확인을 해보셔야 되고, 그런 것들이 이제 다 확인이 되면은, 가격 책정을 어떻게 해야겠다. 이제 이게 머리에 쓰는 거죠. 물론 가격 책정은 이제 게임을 다 만드시고 나서 뭐 비슷한 장르의 게임들을 다 한번 훑어보시고, 거기에 대해서 이 정도 가격을 내놨더니 애들이 이 정도 가격에 이 정도 플레이 타임이면은 할만하네 라는 이제 댓글이 달릴 수도 있고, 이 가격에 이 정도 퀄리티면 너무 쓰레기 아님? 이런 게 달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가격 관련해서는 굉장히 좀 고심을 많이 하시고 분석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렇다는 거 말씀드리고,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직접 제가 이렇게 링크 여기 해놨으니까, 요거는 이제 스팀 워크 문서 검색하시면 파트너스 스팀 게임즈니까 요거는 쉽게 검색해서 쉽게 검색을 하셔가지고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구독자님이 직접 한번 다 읽어보시고 스팀에 어떻게 입점하는지 정도는 직접 혼자 해결하시는 걸로. 이 정도 다 알려드렸으면은 솔직히 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거 못하면 게임도 솔직히 만들면 안 돼요. 이 정도도 못하면 안 되지. 자, 그리고 마지막 질문. 온라인 게임 서버, 외국어 설정 등. 온라인 게임 서버, 이거는 이제 언어 설정이죠. 언어 설정. 이거 같은 경우는 먼저 언어부터 말씀드리면, 얘는 그거요. 우리가 스팀 게임을 보면, 이런 세팅 있잖아요. 세팅즈. 설정 부분에 들어가면, 이제 랭귀지라고 다 있죠. 잉글리시나, 코리아, 재팬, 이런 식으로 다 있죠. 이거는 그 리소스 파일이 있어요, 따로. 그래서 게임에 들어가는 모든 텍스트들을 이렇게 텍스트들이 이렇게 쭉 있는 그 파일들이 있는데, 이런 파일들을 이제 여기 이제 들어가는 언어를 영어로 하면 영어로 해서 english. txt korea. txt 이런 식으로 이건 예를 든 거예요. txt가 아닐 가능성이 더 큽니다. 이런 식으로 다 번역을 해놓고 이 번역 본들을 이름을 다 맞춰주면은 이게 제가 알기로는 그 게임을 다운받는 나라의 나라마다 예를 들면 핸드폰, 그래요. 스마트폰을 예로 들어드릴게요. 구글에서 게임을 다운받으면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다운받으면 나라별로 코드가 달라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받으면 KO KO라는 코드가 이제 받아져서 이 프로그램 안에서 이 KO라는 파일을 찾아요. 이제 텍스트 관련된 파일을 찾아요. 그럼 그게 있으면 거기 안에 있는 얘네들이 이제 게임 안에 텍스트들이랑 이제 교체되는 거예요. 똑같이 JP가 있고, 똑같이 차이나가 있고, 영어가 있다. 이런 식으로 있으면 일본에서 다운을 받으면 JP라는 게 이제 프로그램 안에 박혀 있어가지고 일본어가 막 나가고 중국어가 쫙 나가고 이런 식으로 이제 나가는데, 스팀도 똑같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 구글은 이제 구글 자체에서 스마트폰 안에서 이제 알 수 있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가능한 거고, 스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직접 설정을 해주죠. 이렇게 세팅에 들어가서 언어를 영어, 한국어, 일본어 이런 식으로 우리가 직접 이렇게 체크박스가 있어서 아니면 드롭박스가 있어서 우리가 설정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이렇게 리소스 텍스트들만 다 이제 정리해 놓으면 번역은 아무래도 돈을 이제 쓰고 번역을 하셔야 될 수도 있고, 좀 저렴하게 번역을 하고 싶으시면 크몽이라는 데가 있어요. 크몽. 이게 이제 재능 기부하는 그거 하는 사이트인데, 여기서 하면은 번역은 싸게 할 수 있는데 이제 퀄리티는 조금 장담은 못하는 그런 곳. 그래도 어쨌든 싼 가격에 할 수는 있다. 이런 거를 먼저 알려드리고, 이렇게 해서 일단 언어 설정은 이렇게 하면 해결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온라인 게임 서버 같은 경우는 이제 기획에 따라서 이게 이제 게임 서버가 이제 헤비해지느냐, 무거워지느냐, 가벼워지느냐, 이게 이제 차이가 크거든요. 무거워지면 당연히 서버 유지 비용이 이렇게 올라갈 거고, 가벼우면 당연히 내려가겠죠. 그리고 이 멀티플레이 특성상 무조건 게임 서버는 이제 필요한데, 그 구독자님이 게임 플레이 이외에 뭔가 더 랭킹 서버라든지 다른 기능들이 더 이제 필요해지면 그때 추가를 하셔도 되고, 아니면 이미 기획하신 그 아이디어 속에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면 그 게임 서버를 이제 서버 프로그래밍 하는 인원, 그 직원한테 요런 기능이 필요하다, 이런 것들을 테스트해라 라고 하면 그 직원이 알아서 하겠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요 AWS, 이게 가장 이제 많이 쓰는, 국내에서 가장 많이 쓰는 그 서버라고 보시면 되고, 이 AWS 같은 경우는 서버를 내가 이제 어디에 있는 서버를 쓸 건지 자기가 고를 수가 있어요. 서울에 있는 서버를 쓰겠다, 아니면 싱가포르에 있는 서버를 쓰겠다, 이런 식으로 조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스팀의 이제 가장 좋은 점은 이제 글로벌한 거잖아요. 글로벌한 다양한 나라에서 갑자기 중국에서 내 게임이 팍 터질 수도 있는 거고, 일본에서 내 게임이 팡 터질 수도 있는 거고,
한국에서 터질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 그 터진 곳에다가 이제 서버를 좀 구축해주면 훨씬 더 이용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더 빠르게, 뭐 핑이 이제 낮게 게임을 즐길 수가 있겠죠. 뭐 하여튼 이제 서버는 아까 그 전 질문에서도 서버 관련해서 이제 말씀드린 거랑 지금 이제 말씀해드린 거 요거랑 이제 잘 조합하시면은 서버 쪽은 어차피 그 직접 하기에는 너무 어려운 거고, 직원을 뽑아서 이제 하실 건데 그 직원한테 이런 것들을 설명하시면 돼요. 내가 필요한 기능은 이런 거고, 우리가 노리는 타겟은 뭐 한국이다, 뭐 미국이다, 뭐 이런 걸 얘기해 주시면 그거에 맞게 그러면은 이제 그 서버 프로그래머가 알아서 설정을 잘 하겠죠. 그리고 설정하고 만약에 이거 이렇게 했습니다 하면은 일단 눈으로는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진짜로 이렇게 했는지 안 했는지. 말만 해놓고 뭐 그냥 안 할 수도 있으니까. 자, 그러면은 일단 오늘 그 구독자님께서 질문 주신 내용에 대해서 얼추 이제 마무리를 다 한 것 같은데, 일단은 가장 어려운, 다시 질문을 보면서 같이 얘기를 하죠. 제가 오늘 질문 답변한 것 중에서 가장 어려운 거는 바로 그래픽과 게임 내용은 단순하지만 그 안에서 최대한의 재미를 만들어 보는 게 목표입니다. 밑에서 세 번째 줄, 이 최대한의 재미를 어떻게 뽑으실지가 저도 참 궁금하긴 한데, 물론 여기 이게 대박 나면은 진짜 저 잊으시면 안 돼요. 뭐 그런 겁니다. 근데 의외로 저는 지금 게임 시장을 어떻게 보냐면, 지금 다 PC에서 모바일로 넘어가는 게 좀 추세긴 하거든요. 근데 물론 그거는 이제 추세이긴 한데, 그리고 좀 대기업들이 판을 치는 그런 시대라서 대박 나면 저요 그냥 대박만 나시면 좋겠어요. 그냥 어쨌든 추세가 대기업들이 판을 치고 PC에서 모바일로 넘어가는 추세인데, 오히려 조금 반전 재미로 낮은 퀄리티인데 독특한 의외성을 이제 갖춘다면 승부를 할 수 있다. 그런 거는 저는 뭐 꼭 안 된다 이렇게만은 보진 않아요. 오히려 지금 그게 틈새 시장을 공략하는 것이 될 수도 있다라고 보는데, 이제 그 틈새 시장이 공략 가능한 시간이 언제까지 유지가 될지는 미지수죠. 그래서 가능한 한 회사를 차리시고 준비를 하실 거라면 최대한 빨리 지금 당장이라도 시작을 하셔서 준비를 하시고, 개발이나 그래픽 뭐 디자인 쪽은 공부하시기에는 지금 좀 많이 무리가 있어 보여요. 그리고 공부를 해서 직접 1인 개발을 하시는 거는 더더욱 무리가 있어 보이는데, 어느 정도 자본은 그래도 좀 있으신 것 같으니까 구독자님께서는 기획 그리고 마케팅 그리고 전반적인 인사관리 뭐 이런 쪽으로 담당을 하시고, 같이 이제 일할 개발자들, 클라이언트, 서버 개발자 그리고 디자이너 가능하다면 뭐 그렇게 하셔서 첫 번째 게임을 최대한 빠르게 한번 제작을 해보시고, 그게 절대로 1년까지 걸리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 같이 일하는 직원들이 딱 1년만 일하고 퇴사할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절대로 1년까지 보시면 안 되고 최대한 빠르게 한번 해보세요. 만들어 보고 여기서 우리가 2달 정도 시간이 걸렸는데 이게 생각보다 퀄리티가 너무 안 나왔다, 아니면 시간이 너무 모자랐다 라고 하면은 이제 그때 좀 더 보완해서 또 하고 이렇게 해야 직접적인 노하우를 이제 구독자님 얻으실 수가 있는 거고, 그렇게 이제 쌓여가면서 이제 남들이 말해준 노하우랑 내가 경험해서 이제 얻은 노하우랑은 진짜 천차만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뭐라도 이제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한테 이제 질문 주신 것 중에 이제 스스로 좀 공부하셔야 될 것들이 좀 많아요. 근데 굳이 몰라도 되는 거는 개발이랑 디자인 쪽인데, 그것에 이제 전문적으로는 몰라도 되는데 이제 수박 겉핥기 식으로는 그래도 알고 계셔야 얘네들이 제대로 일을 하는지 안 하는지는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기획자로 일을 하시면 기획 공부를 하시면서 가장 좋은 거는 실제 프로젝트를 한번 같이 해보는 게 가장 좋아요. 그래서 이제 인터넷에서 뭐 모임 같은 거 이제 뭐 만드셔도 되고, 뭐 실제로 그렇게 만드는 그룹들이 굉장히 많아요. 소규모 그룹들이. 그래서 직접 그 기획을 해보시면서 공부도 같이 하면서 이렇게 경험을 해보시고, 그러고 나서
이제 실제로 내 돈을 써서 들어가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자, 일단 이렇게 첫 번째 컨텐츠 우리 박땡땡님 질문 사연 이렇게 까까몰의 지식인 요거는 이제 마무리를 짓고, 우리나라에서 저자본으로 스팀에 성공한 사례, 아무래도 투더문과 뭐 파인딩 파라다이즈, 그렇죠, 덩그리드 같은 거, 이제 대규모 팀이 아니에요. 그런 팀들은 인디 게임인데 이제 대박이 난 케이스죠. 잠깐 요거를 보여드리면, 우리가 그 스팀에 이제 들어가면 리뷰 숫자가 보이잖아요. 투더문 같은 경우는, 자,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 모든 평가 압도적 긍정적이 3만이 넘죠. 출시한 지 지금 거의 8년, 9년 정도 이제 되는 건데, 압도적 긍정적이 이제 3만이면은 실제로 이제 거의 뭐 5배에서 10배 이상 그 다운을 받았다라고 보면 될 거예요. 이게 10,000원짜리거든요. 10,000원짜리인데 저 정도 다운을 받았다. 이 쭈꾸루 게임이에요. 심지어 개발이 언어가 필요 없는 게임이에요. 개발 언어가 알만 툴로 만든 거예요. RPG 만들기 툴이라고, 개발 언어 몰라도 돼요. 그냥 알만 툴이라는 걸 공부하면 이런 게임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렇게 가능하기 때문에 제가 고정관념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고정관념이 있으면 이렇게 게임을 절대 시도도 못합니다. 근데 이거 보시면은 이 게임 스토리가 정말 쩔거든요. 그러니까 스토리로 사실상 게임을 다 만들었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보시면 그래픽 같은 거는 이 툴 안에서 제공하는 기본 툴이에요. 기본 그래픽들. 그 안에서 다 조합할 수 있고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거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게 가능하단 말이죠. 실제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근데 단점은 스토리가 개쩔지 않으면 이건 그 이상 만들 수 없다. 한계가 있다. 그 언어로, 내가 프로그래밍 언어로 뭐 자바나 뭐 C++, C# 이런 걸로 개발이 들어가면 내가 필요한 기능을 만들 수 있는데, 이 알만 툴에서 이제 만들 수 있는 거는 알만 툴에서 제공하는 기능 이상을 만들 수가 없다. 그게 이제 단점이라면 단점이죠. 그래서 이제 이 알만 툴로 만들 수 있는 게임 종류, 장르가 이 RPG 종류. 그러니까 뭐 RPG를 제외하고는 뭐 거의 만들 수 있는 게 많지는 않겠죠. 뭐 간단한 뭐 병맛 탈출 게임 뭐 이 정도? 퀴즈 게임 웬만한 건 다 만들 수가 있네요. 근데 그래픽이 거의 이제 정해져 있다는 거. 그게 이제 단점이고, 내가 원하는, 내가 나한테 특화된, 내가 생각하는 기능이 못 들어갈 수도 있다. 그게 이제 단점이죠. 하지만 이 알만 툴로도 충분히 이렇게 성공을 한 사례. 이 게임사가 이제 후속작으로 이것도 만들었죠. 파인딩 파라다이스. 이것도 10,000원짜리거든요. 이 다음에 나온 게 이제 6,000. 다운로드 수가 이제 뭐 한 5배에서 10배 잡으면. 근데 이거는 나온 지 이제 1년 한 6개월 정도 됐죠. 이것도 뭐 상당한 거죠. 1년 6개월. 아까는 9년 9년 전 게임이고, 뭐 이런 것처럼 무슨 또 버드가 있는데 이 게임. 뭐 이런 식으로 충분히 성공한 사례는 있다. 하지만 정말 스토리가 대박이 나지 않으면, 정말 개쩐다 소리 듣지 않는 한 안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스토리만 쩐다고 되는 게 아니고, 그 대사들, 그 투더문과 이런 덩그리드 같은 거 보면은 뭐 약간의 병만 요소가 있어서 정말 그 타이밍, 적재적소의 타이밍에 딱 들어간 그런 게 정말 어려운 거예요. 근데 그런 걸 잘하려면 정말 게임도 많이 해봐야 되고, 많이 보기도 하고, 다양한 경험을 쌓아야 그게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 오늘 진짜 마무리, 오늘 이 박땡땡님의 그 질문, 그리고 질문 답변 시간을 가져봤는데, 일단 이제 앞으로 이렇게 이제 질문 주시는 분들은 다 이제 까까몰이의 지식인이라는 컨텐츠로 이제 새롭게 만들어서 올릴 거고요. 일단 저는 요 정도로 오늘 마무리하고, 이따가 패스 오브 엑자일 방송에서 다시 만나도록 합시다. 그럼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그럼 저는 이따가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따가 만나요. 안녕.